정말 제 꿀팁인데, 탄수화물 혼자 하나에 물이 3개가 붙습니다. 가지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공감하시는 선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안녕하세요. 바테령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선수들의 체중 감량 방법과 그 다음에 체중 감량을 하면 시합을 해야 되잖아요. 시합에서 이길 수 있는 회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공부한 것들, 논문에서 나오는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유익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뭐 시합을 준비하시거나 체중 감량을 하고 시합을 뛰셔야 되는데, 나는 체중은 좀 빼서 성공했는데 시합할 때 체중을 빼니까 힘이 너무 없어. 그래서 시합을 못 하겠다. 근데 이 방법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검색을 해도 안 나오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체중을 많이 뺀 선수는 아닙니다. 중학교 때는 뭐 7, 8kg 뺐지만 고등학교 오면서부터 저는 살을 안 뺐어요. 한 3, 4kg 정도? 그러면 레슬링 선수가 3, 4kg 빼는 거는 빼는 거라고 안 합니다. 그냥 거의 조절? 조절로 들어가는데, 저는 좀 그랬어요. 저는 살을 빼면은 좀 회복이 좀 잘 안 되고 막 힘을 못 쓰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체중 감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잘못된 방법으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중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중 감량 방법은 좀 단순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좀 안 먹고 운동 많이 하면 살이 빠진다, 이런 개념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먹으면서 어떻게 훈련을 하고 그걸 어떻게 빼야 시합을 잘하는지, 그런 건데, 저는 뭐 워낙 많이 있습니다. 뭐 체중 빼는 거에 대한 뭐 유행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뭐 물을 많이 마셔서 뭐 빼는 방법도 있었고, 보디빌딩식 다이어트, 뭐 여러 가지 뭐 감량법이 있었는데, 사람마다 그런 취향이 다르듯이 저는 일반식 다이어트 했어요. 다이어트라고 하면 일반식으로 감량을 했습니다. 일반식을 먹지만 국도 조금은 먹어요. 찌개도 먹고. 대신에 최소한으로 먹습니다.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고 저염으로 갔습니다. 염분 자체가 내 몸속에 있는 수분을 안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염분을 최대한 좀 줄이셔야 돼요. 뭐 단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일반식을 먹는데 뭐 찌개나 국은 피하고, 뭐 김치나 뭐 젓갈 뭐 그런 짜는 반찬들도 있잖아요. 저 최대한 피했어요. 그 다음에 밥은 뭐 한 공기 다 먹었습니다. 일반 뭐 식당 한 공기처럼. 그리고 단백질도 최대한 뭐 고기를 섭취했습니다. 닭가슴살도 섭취하고 뭐. 근데 그런 식단에서 뭐 좀 약간 잘 짜여진 식단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식단에서 이제 점점 기간이 좁아질수록 저도 그 양을 줄이는 거예요. 원래 먹던 양이 이만큼이면은 100에서 50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50에서 또 25 잘라요. 25에서 또 뭐 20을 자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점점 커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먹는 양도. 대신에 훈련은 동일하게 합니다. 평소와 같이. 뭐 이렇게. 대신에 체중 빼는 훈련은 또 달라요. 뭐 이렇게 엄청 막 힘들게 하는 것보다 좀 가늘고 길게 하셔야 돼요. 체중 빼는 훈련은 막 힘들게 짧고 굵게 그런 것보다, 그래야 체중 빼는 좀 에너지도 많이 얻고 이렇게 땀도 흘리지만 그런 소비되는 시간이 많아야 이렇게 다운이 되거든요, 많이. 아무튼 뭐 체중 감량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중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지만, 뭐 중학교 때는 뭐 선배님들의 뭐 그런 조언이나
뭐 그런 걸로 살을 뺐어요. 그래서 살 뺄 때 보면은 뭐 반팔티 입고 긴 팔티 입고 뭐 장갑도 끼고 모자도 쓰고 땀복도 입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입습니다. 왜냐면 최대한 열 손실을 안 나게 하려고, 네, 몸에서 열이 많이 안 빠져나가야 제 몸에 열이 나서 땀이 나니까요. 네,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무장을 했어요. 막 한여름에도. 그래서 예전에 막 또 물도 이제 잘 못 마시니까 코치님이 또 이렇게 물도 이렇게 선수들이 절제를 어린 나이니까 절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치님이 또 약간 수분 섭취를 좀 제한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갈증 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런 옷들을 입고 한여름에 대구 출신이거든요, 제가. 대구가 여름에 엄청 덥습니다, 진짜. 뭐 38도, 뭐 40도, 뭐 많이 올라가면 42도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한여름에 전날 비가 왔었어요. 비가 와서 또 습하잖아, 살짝 비 오고 나면. 근데 막 다음날 이제 런닝을 뛰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2시, 3시였던 것 같습니다. 한참 더울 때죠. 이렇게 학교 주변을 뛰는데 너무 뜨겁다 보니까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살은 빼놨지, 물은 잘 못 마시지, 덥지, 옷도 많이 입었지, 파카 입고 뛰니까. 뛰는데 저기 전날 비가 와서 물웅덩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뭐 쳐다보도 안 보죠. 뭐 그런 부정물인데. 근데 뛰다가 저 물이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마시고 싶다. 저 물 가서 막 무릎 꿇고 막 마셔버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근데 뭐 어떻게 또 그 물 마실 수가 있겠어요. 그냥 뛰었죠. 뛰다 보는데 이제 너무 이제 그런 체중 감량이 심했다 보니까 뛰다가 갑자기 땅이 나한테 이렇게 갑자기 눈앞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야, 갑자기 땅이 왜 움직여,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이제 그게 땅이 올라온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꼬꾸라진 거였죠, 앞으로. 워낙 이렇게 많이 뺐으니까. 제가 중학교 때 최고 밑에 체급을 뛰었던 게 54kg예요. 그때 키가 뭐 168 정도 됐었거든요, 170. 근데 54kg면은 엄청 이제 굉장히 말랐던 거죠. 근데 평소에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또 왜 그렇게 됐냐면은 제가 그 전 시합에 63kg를 뛰었어요. 근데 또 선발전을 그 시합 전에 했어가지고 그 시합 전에 체중이 별로 안 나가서 54kg를 뛰었던 거예요. 체중 감량을 중학교 때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녁에 잘 때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막 먹는 꿈을 꿨어요. 막 내 팔이 막 옥수수였는데 내 팔을 먹는 꿈도 꾸고, 막 자다가 막 이렇게 막 아그작 했어요. 막 진짜 먹는 것처럼. 근데 이제 먹다 보니까 꿈인 줄 알고 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씻고 있더라고. 막 그 정도로 막 엄청 배고프고 뭐 갈증 나고 막.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모든 선수들이 대단하지만 특히나 체중 감량 선수들 시합을 2번 뛰는 느낌이에요. 체중 감량부터 시합이 시작된 거예요.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또 시합을 뛰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고통스럽죠. 그래서 정말 체중 감량 종목 선수들은 박수 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빼다 보니까 경험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렇게 체중을 잘 뺐는데 이제 시합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회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정말 허무한 게 이렇게 5kg, 뭐 10kg 뺐잖아요. 근데 이제 체중계에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심판분들이 이제 이제 체중이 통과가 되면 통과 이러잖아요. 뭐 이렇게. 그러면은 그거 한번 달기 위해서 내가 한 막 2주를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달고 나오면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허무하더라고.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뺐는데 저거 한 10초 정도 올라가 있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먹는 것 자체가 허무하긴 했었습니다. 네, 갑자기 삼거리로 빠졌는데, 아무튼 그러고 이제 그렇게 체중계를 달고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부터 또 시합이 시작되는 거예요. 먹는 거를 잘 해야 시합 때 상대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선수 때 외국 이제 뭐 해외를 처음 나가서 막 시합을 뛰는데 외국 선수들이 스파게티 면 있잖아요. 스파게티 면을 막 소스 없이 그냥 면만
온리 면만 막 엄청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저 사람 취향이 저런 소스 싫어하고 그냥 저 취향이 저런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런 저도 공부를 좀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 선수가 왜 그랬는지를 몇 년 뒤에 알았죠. 선수들 대부분 이제 먹은 게 없으니까 네, 속에 뭐 수분이 들어오고 갑자기 뭐 자극적인 음식이나 뭐 피자 뭐 통닭 이런 게 들어오면은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서 저는 선수 때 뭐 거의 대부분 죽을 먹어요. 네, 죽을 먹는데 저는 콘스프도 먹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속을 좀 달래요. 달래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죠. 식사를 하는데 저도 선수 시절이 있었지만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이때 막 개체량을 하고 난 다음에 막 통닭도 먹고 피자도 먹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거 유튜브를 보는 친구들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뭐 대학생들 아니면은 뭐 주짓수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격투기 하시는 분들 전부 다 계시겠지만 라면을 먹는다든지 뭐 그런 자극적인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피자, 통닭 그런 게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아요. 리바운딩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뭐 기름지고 그런 건 피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온리 탄수화물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아시안게임 때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갈 때 뭐 김치도 싸가고 뭐 많이 싸갑니다. 음식을 레슬링부 자체적으로 이렇게 커다란 밥솥을 하나 사갔어요. 그 밥솥에 밥을 해서 이제 먹으려고. 선촌을 들어가면은 또 선촌 식당이 있습니다. 그 전 세계 선수들이 쓰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 식당 가면 뭐 햄버거도 있고 많죠. 전 세계 음식이. 근데 그 식당을 개체량 하고 안 갔어요. 개체량 전에도 안 갔지만 잘. 그래서 그 밥솥에 있던 밥을 저 혼자 진짜 뭐 이만한 밥솥이거든요. 한 3분의 1은 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도 먹고 저도 먹고 난 다음에. 근데 그 3분의 1 정도 차 있던 거를 저 혼자 한 4-5시간 만에 다 먹었습니다. 근데 먹을 때 뭐 반찬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반찬을 최소화했어요. 밥 3숟갈에 막 멸치 하나 뭐 그런 밥 한 몇 숟갈에 뭐 김 한 장 그런 식으로 반찬이 들어갈 공간조차도 최소한으로 없애고 밥만 넣었어요. 온리 탄수화물로만. 이제 그게 좀 탄수화물을 많이 먹음으로써 그 전날 비축하는 거예요. 전날 쓸 수 있는 힘을. 그래서 왜냐면 단백질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흡수되는데도 느리고 다음날 쓸 수 있는 거는 무조건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밥 5공 그냥 지금 공기로 쳐보면 한 5-6공기 먹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수분도 최소한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시안게임 때 좀 약간 힘이 나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다른 시합들도 그런 식으로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고 실제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상 마라톤 선수들이 시합 전에 소고기를 엄청 먹습니다. 시합 전에, 시합 직전까지도 탄수화물 좀 잘 안 먹어요. 그러다가 시합 전날 탄수화물을 엄청 먹습니다. 밥을 탄수화물만. 그래서 이제 비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42.19로 뛰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런 거를 글리코겐 로딩이라고 하는데 여러 종목의 선수들이 다 쓰는 건 아니지만 뭐 저는 좀 약간 레슬링에 많이 적용을 했죠. 그래서 시합 때 폭발적인 힘을 쓸 수 있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레슬링이 전날 개체였어요. 개체량이. 그 전날 오후 5시 반에 개체량을 하고 다음날 뭐 9시 반부터 시합을 했습니다. 리바운딩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방법이 근데 지금은 당일 개체입니다. 새벽에 아침 일찍 개체를 하고 오전에 시합을 하는데 이 두 개가 좀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전날 개체하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일 개체하는 종목도 있을 거고 전날 개체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전날 개체할 때는 똑같이 이렇게 탄수화물을 최대한 많이 섭취하셔야 되고요. 꿀팁이 있다면은 정말 제 꿀팁인데 격투기 선수들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꿀팁은 전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잖아요. 생면도 됩니다. 뭐 밥으로도 되고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제가 싸워야 되는 상대가 좀 굉장히
뭐 시합은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랑 박빙이에요. 상대가 뭐 한번 시합을 해봤을 수도 있고 연습을 해봤을 수 있지만 알잖아요. 선수들은 정말 박빙의 선수면은 제가 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라고 했지만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고 또 수분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갈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음료나 물을 많이 섭취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지만 최소한으로 좀 약간 갈증이 날 정도가 남아있는 게 낫습니다. 막 물배가 차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것보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은 탄수화물 하나에 분자 하나에 물이 3개가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그렇게 때려 먹었는데 물도 많이 마시면은 몸이 엄청 무거워져요. 그리고 약간 부어요. 예를 들면은 전날 우리가 라면을 먹잖아요. 라면을 먹는데 막 라면 먹으니까 짜니까 또 물도 마시고 밥도 말아 먹고 하잖아요. 다음날 얼굴이 당연히 이렇게 붓겠죠. 그게 많이 먹어서 붓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 먹고 그리고 라면이 짜잖아요. 염분 많이 들어오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뭐 염분이 몸 밖으로 안 내보내줘 수분을. 근데 그 상태에서 물까지 마시니까 수분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탄수화물에 물색이 붙었는데 염분이 안 내보내. 그러니까 다음날 얼굴이 붓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나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전날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마시면은 붓는데 이게 다음날 상대가 약하면 괜찮아요. 상대가 아무리 내가 좀 이상하게도 저 사람은 이기겠다 라는 선수랑 시합을 할 때는 그 수분 보충도 많이 하셔도 됩니다. 탄수화물 보충도 많이 하셔도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어떻게 해도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분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번 땀을 쫙 흘리니까.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게임에는 또 회복이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추천드리지만 좀 약간 저랑 비슷비슷한 사람이랑 할 때는 시합을 졌는데 땀이 쫙 났어요. 그러면은 뭐 시합 졌는데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좀 수분을 좀 제한하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라. 그래도 뭐 너무 제한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제한 갈증 살짝 나는 게 좀 좋습니다. 약간 갈증 나는 것 자체가 탈수가 이기지만 제 경험으로도 제가 그런 거에 대한 방법을 알고 난 다음에 밥을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마셨어요. 근데 다음 게임 상대는 좀 약해요. 저보다. 제가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있는 선수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시합을 했습니다. 당연히 막 몸이 무거웠어요. 몸이 무거워서 막 진짜 막 힘들었습니다. 저도 힘들고 막 시합도 뭐 제가 힘들게 이긴 것 같아요. 근데 시합 한 게임 뛰고 땀이 진짜 비 오듯이 나오더라고요. 막 송글송글 맺히고. 그러고 두 번째 게임을 하는데 두 번째 게임 좀 강한 상대였습니다. 근데 몸이 너무 좋고 힘이 남아 도는 거예요. 체력도 남아 돌고 지치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 뭐 이렇게 거짓부렁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거는 레슬링 주변 선수들한테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체력이 남아 돌아서 막 뛰어다닐 정도였고 상대방은 막 이렇게 막 바닥을 길 정도였습니다. 그게 다 그런 탄수화물 로딩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이건 직접 저희가 경험을 했고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강력한 선수가 첫 게임이었어요. 근데 제가 물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먹고 막 그랬어. 막 그러면은 제가 시합을 아마 둔해서 질 거예요. 아무래도 종이 한 장 차이니까 실력이. 졌습니다. 근데 땀이 엄청 났어요. 졌는데 몸이 너무 좋아.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공감하시는 선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체중을 뺐는데 회복이 너무 잘 됐어요. 근데 몸이 무거웠죠 살짝. 근데 시합 졌어. 근데 땀이 쫙 나고 난 다음에 몸이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시합하면 누구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 느끼는 거야. 그런 선수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그런
이론적인 걸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플랜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꿀팁이에요.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 레슬링 선수는 아무도 모를 거고, 저도 일부러 막 많이 알리지 않았어요. 많이도 아니고 그냥 아무한테도 안 알린 것 같아. 엄마도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한테 말하는 자체가 지금 정말, 야, 이거는 정말, 네, 믿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한 거고,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할 때는 리바운드 시간이 많은 전날 개체였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꿀팁을 격투기 선수들은 하셔도 될 거예요, 아마. 전날 개체니까. 근데 요즘에 뭐 유도나 복싱이나 레슬링이나 당일 개체로 바뀌었습니다. 아, 유도는 모르겠다. 유도는 당일 개체였는데 전날 개체로 바뀌었나?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날 개체랑 당일 개체랑 또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당일 개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슬링은 지금 당일 개체예요. 당일날 아침 일찍 개체량을 하고 이제 오전에 시합을 하는데 똑같습니다. 탄수화물 많이 드셔야 돼요. 밥 많이 드시고 짠 거 안 드시고. 제가 레슬링 선수들 시합장을 가면은 제일 많이 보는 게 설렁탕이나 갈비탕에 밥을 제일 많이 말아 드세요. 막 밥을 많이 드시고. 왜냐면은 뭐 예전부터 그랬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설렁탕이나 갈비탕에다가 밥을 먹었어요. 살 뺄 때도 그러고, 뭐 아니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설렁탕이고 갈비탕이지? 곰탕이고. 그래서 시합 개체랑 끝나고도 보면은 곰탕에다 밥 먹는 친구들 엄청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곰탕에 말아서 막 국물이랑 밥 같이 드시지 마시고요. 밥만 온리로 드시면 됩니다. 물이랑 반찬 조금이랑. 딴 거 다 필요 없이 당일 개체도 밥 위주로 많이 드세요. 그리고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를 정도로 먹는 것보다는 약간 배고플 정도로, 그리고 수분을 엄청 마시는 것보다는 약간 갈증이 날, 내가 모자르다 싶을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잘할 수 있어요, 시합을. 직접 해보시는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뭐 말 안 해도. 주짓수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일 개체잖아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하고 3-4kg 하셔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뭐 특히 김밥 이런 거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소화 안 돼요. 뭐 제가 주짓수 시합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해보면 막 김밥도 드시고 뭐 샌드위치도 드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약간 뭐 전문적인 선수는 아니지만 자신의 몸을 위해서라면은 막 그런 자극적인 걸 말고 죽이나, 네, 좀 약간 죽이나 뭐 밥 위주,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임상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 뭐 대학생들, 뭐 많이 가서 실업팀 선수들도 제 영상을 보고 제 꿀팁을 좀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격투기나 뭐 주짓수 선수들이나 뭐 체중 감량하는 종목 선수들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꿀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한 게임이라도 이길 수 있게 된다면은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